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이모 씨가 VIP를 거론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 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자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제기한 총선 사천 의혹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노상방뇨식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 한 후보가 당무 개입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행동은 내란 행위라며 이달 안에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발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도를 넘었다며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독자 1,000만여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40억 원 이상을 뺏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당하면서 술집에서 일해야 했던 과거까지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가 있죠. 바로 김 여사 문자 논란. 자, 이를 둘러싸고 이전 투구식 폭로와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는요,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A 라디오쇼죠.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나경원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가 이 대통령 탄핵에 밑밥을 막 던져주고 있어요. 이번에 문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국정농단이란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여기에 답을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형사 기소를 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당무개입 국정농단이 그때 나왔고 결국 뭐냐. 그러한 것이 다 탄핵과 연결이 되고 그러한 것이 바로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밑밥을 우리 스스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이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것 아닌가요? 대통령 탄핵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들고요. 야권이 던지는 미끼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이걸 갖다 던졌단 말이에요. 들으셨죠? 이 한동훈 후보의 입이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나경원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공세에 오히려 한 후보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나경원 후보도 좀 선을 지켜주시는 것이 당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과거 국정농단 당시에 수사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는 것부터 반대하셨어야죠. 또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비대위원장 되는 것도 반대하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문자 메시지에서 단문을 했더라면 더 큰일이 났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또 무슨 그 탄핵과 연결지어서 비판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문자 메시지는 야당이 아주 전면적인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문자 메시지에 단문을 안 하고 오히려 이것을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당내 그 경쟁에서 선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는 당직자라서 사실은 뭐 그 네 분 후보들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 입장이어서 누구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는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면 아니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막 때렸어. 그럼 자기가 맞아서 막 울어. 그러면 너 왜 울어 하면서 더 때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요? 나경원 후보가 지금 지적하는 아니, 부분? 보세요. 지금 문자를 도대체 본인이 한동훈 후보가 자기가 공개했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공격이 오는 거를. 그 문자를 자기가 공개했을 리가 없고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문자를 하니까 그 문자에 대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국정농단 논란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항의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라고 거꾸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
뭘 물을 엎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제가 네. 엎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때리면서 네가 엎질렀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는요. 야당 패널들이 가장 객관적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네. 후보의 지금 공격 포인트. 이게 공격 포인트는 이거죠. 대통령 탄핵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네. 거는 결국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관점은요. 뭐 원희룡 후보도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화합할 수 없는 당대표,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파탄낼 당대표는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다들 공격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나 약간의 독자적인 노선을 좀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이 문자 사태가 장기화되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격의 수위를 낮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오히려 나경원 후보도 약간 제3의 길을 가다가 다시 참전한 꼴이죠. 아마 이런 전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십자포화 전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나경원 후보는요. 지난 TV 토론회나 연설회에서도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동시에 겨냥해서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채널A에 출연한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를 겨냥해서는 또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왜 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뭔가를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왜 독립된 정치인이 못 됩니까? 예. 제가 원희룡 후보 보면 답답해요. 왜 맨날 업어가려고 그럽니까? 왜 독립된 정치인을 하시면 훨씬 잘하실 분이 네. 이번에도 뒤늦게 친윤의 뭐 힘을 일부 친윤들이 붙어 있긴 해요. 그런데 예. 왜 그러시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좀 본인의 강점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딱 나오신다 그러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참 원희룡 후보는 왜 나왔냐고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가 윤심과 친윤에 기대는 것 아니냐. 뭐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가 최초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많이 정가에 알려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과 식사 한번 하시고 갑자기 출마하게 됐다라는 설이 파다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원희룡 후보의 캠프에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하시는 전직 의원분도 합류를 하시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내외부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대통령실과 친윤 세력을 등에 업고 출마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문자가 공개된 걸 보면은 뭔가 억울한데 내가 지금 말 안 하겠어. 네. 많이 참고 있는 듯한 걸 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장해찬 전 최고가 어떤 댓글팀 관련된 걸 의혹을 제기하고 또 원희룡 후보가 가족이 무슨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걸로 계속해서 네거티브 공격이 되면 한동훈 후보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꺼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나경원 후보가 걱정하는 집안 싸움이 아하. 국정농단까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경쟁이 심화되면 안 되고 자제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요. 결국에는 야권에겐 공격의 빌미를 아주 넉넉하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참전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제3자는 아무리 해명한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의 카톡이 난리가 났는데요. 다 공개하면 이 정부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동훈이 했습니다. 한동훈 다 공개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의 상황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거대 야당의 공세가 그야말로 해일처럼 계속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글쎄요.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특히 민주당에서는요.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에 신중한 기류가 한때 감지됐었는데 지금 이 문자 메시지 파동과
파문과 국민의힘 내부의 이 갈등 때문에 본인들이 이거 역풍 맞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부분까지도 지금 싹 덮여버렸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착착 진행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야당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 국민의힘 아니었으면 우리 정말 어쩔 뻔했어. 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농담조의 이야기긴 했지만 이게 지금 여야 관계에서 여당의 내분 때문에 야당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부산에서는 2차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거대 야당에 맞서서 우리 국민의힘이 단결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의 야만적인 정치, 후진적인 정치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강하고 유능한 보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싸우겠습니다.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최악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 보수혁명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겠다는 투지가 생깁니다. 우리에겐 지금 분열한 모습을 보일 시간이 없습니다. 들으셨죠? 무대 위에서는요. 우리 내부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 하나로 뭉치자. 하나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내려와서는요. 또 후보들끼리 충돌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점점 다가올수록 특히나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간의 충돌 수위는요. 정말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공격을 확대하고 하진 않겠지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도 방어 전쟁은 전 세계가 다 인정되는 겁니다.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궤변 그만하십시오. 어제 선관위가 무서워서 마타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태세 전환을 보이셨는데 신나게 마타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그런 정치 경험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두 사람은 저렇게 이 언론 인터뷰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는데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 후보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SNS를 통해서 아주 수위가 높은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대리전 양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러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처만 난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당원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 논리적인 공격이거나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그나마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고의로 총선을 패배하게 한 거 아니냐. 저는 그 말 듣고도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의로 총선을 패배하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당대표로 나오기 위해서 자기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더 많은 것들이 칭송과 자리가 주어질 텐데 총선을 패배시켜서 도대체 뭘 총선을 얻을 결과가 뭘까요? 그러면 저도 패배한 사람입니다. 총선에서 진 사람인데 나도 총선에서 고의로 진 건가? 원희룡 대표도 총선에서 지신 분이에요. 원희룡 대표도 고의로 총선에서 지신 겁니까? 어느 누가 총선에서 고의로 진다는 게 그게 논리적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이게 과열돼서 심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다시 볼게요. 지금 아까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총선을 고의로 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자 한동훈 후보가 곧장 되받아쳤는데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게 항상 쓰는 수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정치 드라마 제목이요.
돌풍인데 네. 원희룡 후보의 요즘 태도를 보고 풍자로 돌변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1차 토론회에서 네. 선관위에서 간곡하게 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떤 한동훈 후보가 가족 공천 개입설에 대해서 따지고 드니까 계속해서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공격이 또 시작되더니 이제는 많이 다급하신 것 같아요. 고의 패배. 이거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봤을 때도 너무 터무니없는 공격인 것 같다. 그래서 공격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그 공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런 고의 패배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프레임인 것 같아서 네. 당원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분열 사태를 보면서도 한동훈 후보가 월등하게 이기고 있는 걸 보면 당원들은 이제 대통령실과 어떤 친윤 세력과의 갈등보다는 앞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 점점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네거티브가 더 강해질수록. 그래서 이런 점을 다른 후보들이 잘 공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윤심을 강조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는 여론조사 같은 곳에서 1위로 나오는 한동훈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래서 공격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문자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상대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61%로 나타났고요. 원희룡 후보가 14%, 나경원 후보 9%, 윤상현 후보 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조사 볼까요? 이건 또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 진행된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는 한동훈 후보를 47.8%가 뽑겠다고 답을 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21.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답변은 차이가 좀 많이 더 벌어집니다. 한동훈 후보가 72.8%,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22.7%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 결선 투표 누구를 뽑겠냐? 1대1 대결. 1대1 가상 대결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1대1 대결이었고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1대1 대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역시 격차가 좀 큰 부분이 있고요. 한동훈 후보 이 전체 응답자는 47.7%, 나경원 후보가 25.2%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1대1로 붙었을 때는 어떨까? 여기서 전체 응답자에서도 살짝 한동훈 후보가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51.1%가 한동훈 후보를 꼽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기서도 차이를 더 벌렸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윤상현 후보보다 상당히 많은 격차로 78.8%가 한동훈 후보를 뽑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요 앞으로도 향후 계속 변하는 여론조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당심은요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와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건 그래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뭐 급격하게 빠진다던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 지지층들 사이에서 지지가 철회된다거나 이런 양상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원희룡 후보나 뭐 다른 후보들의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격이 지금 전혀 유효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분만 더 심해지고 오히려 뭐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 당내 세력 간의 다툼만 더 심해지는 양상인 것이지 이게 어떤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리거나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따라오던 2, 3등 후보들이 어떤 그 한동훈의 지지 세력을 등에 업느냐 그런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공격을 계속하면서 서로 좀 당에 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만 대중들에게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한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북러 맞선 한미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 밀착에 따른 이 동북아 안보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야 할 주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탄핵도 모자라 해체입니다. 검사 4명의 탄핵을 시도해 논란을 부른 민주당이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 신설 부서로 넘기고 기존 검찰청은 해체하는 법안을 이달 중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의 우회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 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존 민주당 입장에 비해 전향적이란 발언이란 평가가 나왔는데 다음 대선까지 의식해 중도 외연으로의 지지세 확장을 노린 전략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안 먹히는 경고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선관위가 당권 주자들 간의 비방전에 경고 메시지를 냈지만 후보들은 어제 부산 합동연설회에서도 거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네거티브 자제를 선언했던 원희룡 후보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어 다시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 등을 제기했고 한 후보는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탄핵 반대 청원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어 역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청문회와 함께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조지 클루니 너마저입니다. 미국 민주당 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진영 선거자금 모금에 앞장서온 한류 스타 조지 클루니까지 사퇴 압박에 동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의 최대 정치적 우군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결단을 촉구해 바이든이 다시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축제의 장이 아니라요, 이 진흙탕 싸움의 경연장처럼 돼버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당권주자들 오늘 오후에 2차 TV 토론에 나섭니다. 역시나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을 놓고서 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어제 있었던 부산에서의 2차 합동연설회에서는요, 또 원색적인 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제였죠. 저희 TV조선이 주관한 1차 TV 토론에서도 이 당권 주자들은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이 문자 메시지 파동을 두고서 강하게 충돌했었습니다. 오늘 오후 MBN이 주관하는 2차 TV 토론에서도 역시 아마도 이 김 여사 문자 파동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부산에서 열린 이 합동연설회,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도 한동훈, 원희룡 후보를 중심으로 원색적인 설전이 오가는 등 이 비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영남권이 당원의 약 40%가 집중된 최대 승부처였던 만큼 이 과열 양상에 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에 띈 거 바로 원희룡 후보의 태도였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원 후보는 그제 저희 TV조선 주간 토론에서만 해도 이제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이른바 노 네거티브, 그리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토론 하루 만에 네거티브전을 재개를 했고요. 한 후보를 향해서 심지어 고의로 총선에서 패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연설에 나선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대화 경쟁력과 단결을 강조했지만요.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서로를 향한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한 원희룡 후보의 날선 발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사과 의지를 밝힌 김 여사의 문자를 묵살함으로써 총선을 망쳤다고 주장하며 한 후보가 고의로 총선을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고요. 원 후보는 연설회에 앞서 진행한 한 언론사 유튜브 인터뷰에선 한 후보의 비례대표 공천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원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설사 주변이 다 반대한다 한들 그 사안의 당사자가, 그것도 대통령 연구인이 집권여당이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그런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오늘 이제 사적 공천 얘기 다시 한번 꺼내셨어요. 제가 먼저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확대하고 하진 않겠지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방어 전쟁은 전 세계가 다 인정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물, 다중인격 이런 아주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공세로 전환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는데요.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다.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이다. 이런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선관위가 무서워서 맡아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태세 전환을 보이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신나게 맡아도 하십니까? 하십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그런 정치 경험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한동훈 후보 자신을 향한 견제가 점점 더 이제 노골적으로 펼쳐지니까 연설의 현장 즉석에서 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초안 내용을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연설 초안에는 이제 뭐 후보들 간의 원팀, 그러니까 하나 되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뺐다는 겁니다. 네, 당초 기자들에게 배포됐던 연설문 초안에는 이 나머지 후보들과 원팀을 이뤄 거대 야당 연합과 그 입법 독재에 제대로 맞서 싸우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연설회가 열렸던 부산 실제 현장에선 이 내용이 생략됐습니다. 이처럼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설전이 과열 양상을 띠자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당내 줄서기가 갈등의 원인이라며 한 후보와 원 후보 두 사람을 싸잡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나경원, 윤상현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싸움이 너무 거칠고 구태의 전형을 두 분 다 양쪽 후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쪽 후보 모두 좀 중단해 주었으면 하는,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구태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줄서기가 이렇게 극에 달한 전당대회를 처음 봤고요. 문자 1심 논란의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 당이 공개적으로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지 않잖아. 지금 얼마 됐어? 90일이 넘었어. 아니 저게 무슨 당이에요. 제가 다 줄 세워왔어. 줄도 서왔어. 정말로 허망한 짓이. 모르고 저러고 있어. 당권 주자들 간의 설전이 선을 넘었다 이런 평까지 나오는 가운데서요. 공방에 기름을 붓는 의혹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를 향해서 이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격노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한겨레 어제자 보도인데요. 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갈등이 벌어졌던 지난 1월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후보가 충정은 있으니 잘 다독여서 가자고 건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한 후보가 그런데 이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다소 거친 언사로, 그러니까 뭐 이런 XX인데 어떻게 믿냐라는 취지로 격노했다는 내용도 여권 인사들의 전언을 통해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또 한겨레는 이 당시 윤한 갈등을 두고서 뭐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그 무렵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한 후보의 문자 무시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러면서도 분노를 했다는 그런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친윤계의 설명에 따르면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 취임 직전 총선 뒤 김건희 특검 시행을 내비치는 발언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사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어서 이 김 여사 문자까지 이제 무시를 하니까 윤 대통령과 더 멀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김 여사가 지난 1월에 한 후보한테 보낸 문자의 그 전문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확인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 전문을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후보에게 큰 소리로 역정을 내서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 이 같은 보도 내용들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김경률 회계사를 금감원장에 추천했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후보는 즉각 부인을 했지만요. 앞서 한 후보의 사천 의혹을 제기했던 원희룡 후보, 이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아시다시피 과거 좌파 진영에 몸담았다가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에서 활동하면서
이른바 한 후보 주변인 색깔론 공방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한 후보가 서울 마포울 지역구 출마자로 김 회계사를 깜짝 발표하면서 사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김 회계사는 앞서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해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쿠키뉴스는 한 후보가 윤석열 정부 초기 김 회계사를 금감원장직에 추천했지만 최종적으로 불발됐다고 보도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즉각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매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색깔 씌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 해당 의혹에 힘을 보탰는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훈 후보는 김경률 회계사를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의혹과 총선 사천 의혹, 그리고 김 여사의 문자 내용에서 촉발됐던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만 한다며 고소고발을 하고 장관직까지 걸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글을 올렸고요. 세 가지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냐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원 후보의 계속된 거짓 마타도에 답하겠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고요. 노상방뇨하듯이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 구태 정치를 변화시키겠다며 원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이에 원 후보는 다시 글을 올리고 거짓말부터 배우는 초보 정치인은 당원을 동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며 거짓말이 들통나면 사퇴하겠냐고 재차 한동훈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후보 목소리와 원 후보 캠프 대변인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률 의원을 금감위원으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일종의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덮어씌우기 내지는 색깔을 씌우기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천 의혹과 그다음에 여론 조성팀 그리고 김경률 금감원 추천 이 세 건에 대해서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세게 물어본 겁니다. 후보 검증은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하고 본인이 이제 뭐 서류도 몇 개 내고 이러면서 검증 과정이 들어갔고 뭐 그거는 팩트 같아요. 예, 그런 거는 맞는데 한동훈 후보가 추천을 했느냐 아니면 여러 명이 추천한 사람 중에 한동훈 후보냐 이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해당 의혹의 당사자죠. 김경률 회계사도 즉각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후보를 또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경률 씨는요 SNS를 통해서 원희룡 후보를 저격을 했는데 이 원 후보에게 경고한다면서 기분이 매우 더러우니 앞으로 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삼가하셨으면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한동훈 후보가 자신을 공식에 추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금감원장 자리에 자신을 검토를 했던 건 오히려 대통령실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 비슷한 시기 인사 검증 자료도 제출했다라는 추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본인은 뭐 부인하고 있지만요.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인물로 그렇게 꼽히죠. 이른바 또 한 후보 주변의 색깔론 공세, 여기에 대상으로 돼 있는 정치권 밖의 인물입니다. 바로 진중권 교수인데요. 진 교수, 앞서 지난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 후보 측에 힘을 실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한 후보 주변인을 둘러싼 이른바 색깔론 공세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SNS에 좌파 조언그룹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한 후보와 만나 식사하던 도중 한 후보에게 전당대회에 나간다는 보도가 있던데 안 나가는 게 좋겠죠? 라고 물었는데 당시 한 후보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게 한 후보에게 한 조언이라면 유일한 조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교수는 이어 본인과 김경률 회계사는 모두 한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는데 자신들을 조언그룹 운운한다며 우리가 한 유일한 조언은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결론은 우리, 즉 자신과 김 회계사가 좌파이고 그룹이고 이게 조언이라면 한 위원장은 좌파 조언그룹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제 길을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상황, 정말 인신공격, 비방전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중앙일보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탄핵 역풍도 지우는 여당의 자해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의 분위기, 이제 결국 지지율이 되겠죠. 이게 이제 내 후보 간의 차이가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후발 주자들 또는 이제 약간 뒤지고 있는 주자들이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지금 이제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부 도를 넘은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정무적 역량이나 이런 걸 검증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난 뒤에
어떻게 화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정무적 역량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투표해서 특정 후보가 그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나중의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좀 낫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걸 뭐 굳이 자해싸움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이런 식의 어떤 검증 작업은 저는 진짜 뭐 선을 넘는 게 아니라면 좀 계속되고 이 과정에서 뭐 국민들의 관심도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최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선을 안 넘었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는 당원들께서는 지금 많은 불안감은 또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지금 과열을 넘어서서 분열 조짐이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전당대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또 당을 재건하고 또 총선 패배에 관련해서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이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로서 사실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비전이나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과연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을 화합하고 통합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계신 당원들도 많이 불안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권 주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